유튜브 때. 유튜브는 처음이시죠? 네, 그게. 아니 뭐 원래 방송 촬영 좀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방송 촬영은 방송에 나가본 게 아니라 이렇게 인터뷰 따듯이 이런 네네네. 거만 해봐가지고요. 칠석으로 대단 안산 사랑의 병원 병원장 정형외과 전문의 이길자라고 합니다. 무릎에 관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왜 그쪽을 좀 선택하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어떤 수술이나 이런 결과, 치료 결과가 꼭 환자의 이유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비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무릎은 진짜 치료 결과가 어떤 환자의 이유와도 굉장히 비례하게 결과가 나타나는 파트라서 제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못 걸으셨던 분이 걸어 나가시고요.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죠. 엄청 많이 수술을 하시지 않으셔요? 네, 수술이라고 해도 엄청 많죠. 얼마 정도 하세요? 하루에 한 뭐 4-5개 정도, 한 달에 한 100건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정면이 탄지가 이제 거의 한 20년 정도 와. 되는 거고요. 와. 50대 초반 나이입니다. 그 경력에 따라서 실력 차이가 엄청 많이 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나름의 어떤 수술 방법에 있어서도 완성도도 있고 경력이 쌓이다 보면 그 수술하는 환자들을 예우를 보잖아요. 숙련도나 나름의 필라서피나 이런 철학이 들어가는 수술을, 그리고 또 그런 철학이 들어간 수술들을 자기가 완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정형외과 의사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숙련도를 위한 수술의 케이스와 경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환자분 케이스 중에서 등산하다 잘못되셔서 오신 분 있나요? 아 그럼요. 이렇게 내려오실 때 많이 다쳐서 수술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렇게 꺾여버리면은 이렇게 이 뒤쪽에 있는 후방십자인대가 손상되기도 하고요. 자, 무릎 관절만 보면 등산은 그렇게 좋은 운동이 전혀 아니에요. 나는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했는데 무릎에 오히려 독이 돼요. 맞아요. 무릎 관절의 구조를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뼈나 이런 거 외에 무릎 관절을 잡아주고 있는 근육, 대표적으로 전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방 십자인대라든가 후방 십자인대. 무릎에 이제 쿠션 역할을 해주는 일종의 반월상 연골판. 치킨들 다들 좋아하시죠? 거기에 보면 하얀 연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호를 하면서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젊었을 때는 많이 했지만 나이가 드시면서 피하셔야 되는 거는 충격이 많이 가해지는 운동들이요. 테니스라든가 농구, 뭐 나이가 드셔서 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전거 타기는 굉장히 그래도 안정적인데 바닥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골이나 이런 것들이 무릎이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는 그대로 힘이 전달이 되니까 그런 것도 조금 피하거나 혹은 조심해야 되는 운동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러닝 같은 것도 충격을 가해지는 면에 있어서는 좀 피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때는 순간적으로 뭐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충격량이 가해지기 때문에 노년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노년에서 계속 얘기 강조하는 거는 노년분들은 젊은 분들이랑 다르게 무릎을 보호해주는 근육들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외력이 가해지니까 손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다른 거 없을까요? 골프? 골프도 좀 피하셔야 되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피본 운동이라고 해서 얘는 한쪽으로 축을 바탕으로 해서 돌리기 때문에 인대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고요. 두 번째는 한쪽 다리로 순간적으로 힘이 가해지거나 그러기 때문에 평소 몸무게가 뭐 50kg였던 사람이 100 이상의 영향을 되면서 비틀림이 되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는 운동 중에 하나세요. 등산이 어느 쪽에 들어가느냐를 좀 궁금하더라고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쪽이요. 등산이요? 네. 아니요. 그렇죠. 도움이 된다는 게 아니라 허용이 된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내과적인 측면, 뭐 순환기 쪽이나 이쪽으로 도움이 되는 거지 정형외과 측면에서는 굳이 올라갈 때는 뒤에 햄스트링이라 해서 뒤쪽 근육을 많이 쓰면서 올라가게 돼요. 근데 앞으로 무릎이 내려올 때는 보시면 이게 이렇게 구부릴 때 튕겨져 나가려는 걸 방지해 주려고 대퇴사증후군으로 대표되는 무릎 앞쪽 근육이 힘을 많이 쓰거든요. 얘가 긴장을 해요. 얘가 긴장을 하면 관절 자체도 좁아지는데 그럼 아무래도 연골판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하중도 굉장히 많아지고 내려올 때 힘들잖아요. 다리 힘 풀려요. 인대만 손상되는 게 아니라 여기 반달 모양 닮았다 해서 반월상 연골판인데 얘네도 손상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등산은 전체적으로는 뭐 본 컨디션에 따라서 좋은 거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무릎 관절 운동을 위해서 일부러 챙겨서 할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고요. 특히 내려올 때는 이런 구조물들의 손상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세요. 건강해지면은 우리 나이에 등산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의 느낌. 그러니까 이제 그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저는
지극히 이제 무릎 무릎 관절과 관절에서? 이거에 연관을 했을 때는 네. 등산 자체가 그렇게 무릎 관절이 좋은 운동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스쿼트는 아마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스쿼트 자체만을 보면 굉장히 무릎 근육을 키우는 운동은 맞는데 얘는 무릎 앞쪽이나 이런 쪽에 압력을 굉장히 많이 가해져서 무릎을 이렇게 실제로 구부렸을 때 섰을 때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섰을 때는 100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구부렸을 때는 관절면이 바뀌면서 힘을 받는데 근육이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연골 마모가 왜 그런 분들 많잖아요. 평지는 잘 걸으시는데 계단 오르내리면 이 구조거든요. 고령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스쿼트나 이런 것도 근육이 약한 경우에는 좀 피하셔야 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통증이라든가 그 어느 정도 이렇게 팝하는 이렇게 뚝하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자극 증상이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경우에는 네, 스쿼트를 하셔도 되겠죠. 노년층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 근육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근데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다리 이렇게 올리시고요. 발가락 이렇게 뒤로 올리신 다음에 그대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앞쪽에 가해지시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이제 이 뒤쪽 근육이랑은 다르게 근육 같은 것도 키울 수 있겠고 관절에도 무리가 좀 되지 않고 그리고 쉽게 특별히 도구가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매뉴얼한 운동들 같은 것들도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뭐 한 세트를 10번 할 때 10번 정도만 해도 되게 힘드실 거예요. 1분 쉬었다가 10번 해서 한 3세트 정도를 해보시고요. 힘들지 않으면은 조금씩 양이라든가 그 강도를 늘려보는 것도 괜찮은데 뭐 처음에는 저 같으면 한 10번 정도 한 번 할 때 1분 정도 1분 정도 네,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 들고 있는 이렇게 해서 들고 근육 이렇게 당기고 있는 거죠. 예, 당겨서 이렇게 허벅지 앞쪽에 힘이 근육에 네. 잡히게끔. 근육에 힘을 느끼시면 돼요. 아쿠아로빅이라고 하나요? 물속에서 걸어 다니면 부력이 어느 정도는 무릎 관절에 쿠션 역할을 얘가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무릎 충격이나 이런 거 가해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전거 타기나 이런 것들이나 이런 거는 인대라든가 그런 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울퉁불퉁하지 않은 고정 자전거를 통해서 관절 앞쪽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안장을 조금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실제로 근육, 햄스트링 근육을 뒤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하면서도 무릎 앞쪽 통증에는 영향을 많이 안 미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골이라든가 인대가 다치지 않게 하면서 근육을 키워서 쓰시면 그 근육이 오히려 단단해지면 무릎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줄 거고.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조심해서 진행하시면 무릎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